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배에서 이제 좋은 위치, 자리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하는 이제 방식 또는 이제 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. 지금 제가 먼저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. 이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어초입니다. 어초라고 가정을 좀 해보고요. 여기 이제 바다가 있으면, 보통 배를 이제 어초 근처에 가서 선장님이 배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조류 흐름에 이제 따라서 어초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. 어초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배가 이제 그냥 이 위를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. 그럼 배가 뭐 요런 식으로 있겠죠. 배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배가 요 가운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. 가운데를 지나갈 수도 있고 좀 옆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옆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선장님이 대부분 어초에 진입하기 전에 몇 미터 어초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. 보통 뭐 높이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. 높이가 뭐 3m다 아니면 뭐 5m짜리다. 안 그러면 높이 말고 그냥 릴 회전수를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. 릴을 2바퀴 또는 3바퀴 감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어초 높이를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,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높이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, 보통 베이트릴 한 바퀴를 감으면 보통 한 50cm 정도, 50cm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는 없을 것 같고, 하여튼 50에서 뭐 60cm 사이, 50에서 60cm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이런 길이는 릴 그 기어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. 다르는데 보통은 한 50에서 60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예를 들어 뭐 2m를 감아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3바퀴에서 4바퀴 정도 감으시면, 보통 바닥에서 그 정도 감으시면 2m 정도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선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어초에 진입하기 전에 어초 높이를 얘기를 해주십니다. 뭐 5m라고, 예를 들어서 5m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, 배가 이렇게 정 가운데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. 정 가운데에 있으면 이제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기로 가겠죠. 여기로 이렇게 오겠죠. 이렇게 올 거고, 안 그럼 배가 좀 시프팅해서 옆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5m 정도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한 2에서 3m 정도 들고 지나가라고 선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1m만, 아니면 뭐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바닥에 걸리는 게 많다 그럼 뭐 4m, 5m짜리인데 4m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고요. 이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그 경험이나 안 그러면 그런 이제 실력 차이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실력 차이인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통 조절을 하세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장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. 5m짜리 어초가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m 정도, 2에서 한 3m 정도를 들고 들어갑니다. 들고 들어가고 쭉 지나갔는데 걸려요. 바닥에 걸리면 이제 보통 어초에 진입을 하면 선장님들이 한 번만 들어가시는 경우는 없으세요. 보통 확인차 뭐 2번, 많으면 고기가 나오면 3번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,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2에서 3m 정도 들고 들어가 봤는데 바닥에 걸린다, 어초에 걸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뭐 한 바퀴 정도 감아서 뭐 2.5m에서 3.5m로 수정을 해가지고 가져가고요. 이렇게 들고 갔는데 걸리는 감도 없고 입질도 없다 라고 하면 오히려 낮춰서 1.5에서 뭐 2.5m 사이 이 정도를 들고 지나가면서 이제 고기를 계속 탐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좀 높게
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채비를 많이 안 잃고. 그리고 어초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안 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어초가 되게 길게 크게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, 그런 경우는 고기를 노리겠다고 너무 바싹 갖다 대가지고 채비가 먼저 끊어져 버리면 지나가는 내내 입질을 못 받겠죠. 뜯어내고 뭐 다시 해서 내린다고 한들 이제 거의 지나가고 포인트를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채비를 살려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채비가 살아있어야 뭐 미끼도 살아있고 그래야지 고기의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, 애초에 채비가 바닥에 걸리거나 어초에 걸려버리면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어초 낚시는 어초에 가깝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려가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. 어초 높이하고 이제 채비를 얼마만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그거에 좀 이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로드를 이용해가지고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좀 뭐 노하우는 아니고 많이들 쓰시는 방법이에요. 이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, 보통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 부분이 지금 어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배에 사람이 있습니다. 네. 그림이 조금 부족한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네. 보통 저희가 낚시를 하면 이게 낚싯대가 있으면 낚싯대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라인을 내리죠. 이런 식으로 라인을 쭉 내리는데, 이렇게 해가지고 2m에서 3m 정도 들고 가다가 어초를 만났습니다. 여기서 어초를 만났는데, 이 상태에서 반응을 하면은 낚싯대를 위로 이제 솟구쳐서 든다 그래도 한 요 정도 들리겠죠. 그러면은 이제 뭐 높이를 아무리 많이 쳐도 여기가 한 2m 정도, 2m는 안 될 것 같고 한 1m, 1m에서 1.5m 사이, 1에서 1.5m 사이 정도 낚싯대가 들리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2에서 3m이기 때문에 아마 한 3m에서 한 4.5m 정도, 4.5m 정도 높이가 추가로 더 확보가 가능히 하겠죠. 근데 어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m짜리 어초에 진짜 5m 어초 끝을, 이 끝에 5m 지점을 훑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4.5m도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낚시를, 어초 낚시 하실 때에는 이게 좀 채비를 운영할 때 피로감도 덜하기도 하고, 이제 높이를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들어야 될 때는 릴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로드를 들어줘서 반응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. 그래서 로드를 이제 내리실 때는 이렇게 있으면 로드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바닥 방향으로 수심, 그러니까 바다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로드를 두시면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반응이 이제 뭐 바닥 느낌이 났을 때 반응을 상당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닥에 똑같은 수심에 걸려 있는데 지금 든 게 한 2m라고 2m 정도 채비를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나가다가 어초에 대면서 바닥에 닿는 느낌이 딱 났어요. 딱 났을 때에는 이 바닥에서 들고 있던 거를 위로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면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높이가 이제 로드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죠.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가 2m 정도 되는 로드예요. 로드니까 아래에서 위로 최대한 들면 보통 확보되는 게 한 2m에서 한 3m 정도까지 확보가 되거든요. 로드가 이제 길게 올라가니까 한 3m 정도까지는 좀 많을 수도 있고 2에서 한 2.5m 정도, 2에서 한 2.5m 정도를 로드만 이렇게 들어줌으로써 확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로드를 순간적으로 위로 확 들어주게 되면 확보되는 거리가 2에서 2.5m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2m 정도 들어주게 되면 4에서 4.5m가 확보가 되겠죠. 그리고 걸렸다라고 하면 뭐 3m 정도까지 하면 바닥 그 어초 한가운데를 지나간다라고 해도 충분히 로드만 들어주는 액션만 가지고도 어초를 피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숙련이 되시면 로드를 이제
들면서 릴링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이제 조금 더 빨리 피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로드를 아래쪽으로 바다 수면 쪽으로 로드를 좀 내려놓으시고 하시면 어초가 닿았을 때 빠르게 채비를 좀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우럭 어초 낚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보통 우럭이 손님고기로 잘 나오는 고기죠. 그래서 뭐 나가면 다른 어종을 잡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럭이 잘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특히 지금 문어가 끝나는 이 시즌 때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제법 많은 우럭이 나오고 있는 걸로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럭 낚시 기회 되시면 우럭 낚시 한번 나가 보시면 손맛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도 뭐 조만간 좀 시간을 내서 서해 마지막 어종으로 이제 뭐 우럭 낚시를 한번 좀 나가 볼까 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. 어초 낚시가 전 되게 어려운 낚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쉽지 않은 낚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그런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좀 느낌을 잘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뭐 저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지나갈 때 재미도 있고 그리고 좀 상상력도 좀 풍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어초가 어떤 어초일까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눈치 게임 하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 걸리나 안 걸리나 그거 보면서 하는 것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초 낚시 해보면 뭐 채비가 좀 많이 뜯기기도 하지만 네, 재밌게 낚시를 했던 경험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어초 낚시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되는 건 어찌됐든 고기는 이제 우럭은 어초에 들어가 있는데 어초에 걸리는 게 무서워서 채비를 너무 많이 들면 이제 좀 입질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. 그렇다고 또 너무 가깝게 붙이면 채비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조절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채비 뜯기는 게 무서워가지고 들어버리게 되면 고기를 못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어초를 공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뜯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뭐 조금씩 더 들어보고 아니면 조금 더 감이 생기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쌍거리 하는 경우도 네, 손맛이 되게 좋거든요. 좋고 기분도 좋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별도의 또 재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낚시 하시다 보면 특히 뭐 쌍거리 욕심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뭐 쌍거리 하면 좋죠. 진짜 좋은데 때로는 두 마리 그러다가 걸려있는 한 마리 또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한 마리 뭐 걸고 지나가다가 또 다른 바늘이 바닥에 걸려서 채비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마리 이렇게 걸어 올리다가 보면 개체수가 많은 경우는 한 번에 두 마리 다 물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, 뭐 한 마리 또 잡는 네,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잡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, 좀 짧은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시간을 너무 무작정 또 길게 이리저리 또 설명을 드리기에는 또 너무 지루한 내용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출조된 영상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